안녕하세요. 행정일일사입니다. 외식업 운영하시다 보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곤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바쁘다 보니까 직원이 실수로 소비기한이 살짝 지난 식자재 이걸 제때 폐기 못하고 잠깐 뒀는데 하필 그때 딱 단속에 걸려서 15일 영업정지 이런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요. 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일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관련 법령하고 실제 감경 사례 이런 걸 보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피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 방안 혹시 없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열심히 관리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특히 뭐 소비기한 며칠 넘긴 소스 하나 때문에 15일이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니 이게 그냥 최종 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사업주 입장에서 뭐 어떻게 좀 해볼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를 보면요. 위반 내용이나 그 정황에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을 절반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행정청이 이런 감경 사유들을 검토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의무요? 네. 그러니까 사업주 상황을 고려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절차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냥 운에 맡길 일이 아니었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주장해야 할까요? 행정청을 설득해서 감경 가능성을 높이려면요. 이거 고의 아니었다, 정말 실수였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그거죠. 고의성 없는 사소한 부주의였다는 걸 객관적인 사실들로 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개업한 지 한 6개월, 얼마 안 돼서 아직 운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리를 못 잡았다거나 평소에 식자재 선입 선출 같은 거, 위생 관련해서 직원 교육 꾸준히 했다는 기록이나 뭐 증빙 자료 같은 거요. 근데 마침 최근에 들어온 신입 직원이 아직 업무가 좀 미숙해서 소비기한 한 5일 정도 지난 소스 딱 하나 이거 실수로 놓쳤다, 이런 점들이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적발된 품목이 가게에서 쓰는 소스가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 딱 하나였고 그마저도 잘 안 나가는 메뉴에 조금 쓰는 거였다. 이러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전에 같은 걸로 걸린 적이 없다는 점도 당연히 강조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니고 정말 가벼운 실수였다는 걸 여러 사실관계로 입증하는 거군요. 근데 사실 뭐 실수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당장 15일 영업정지면 사업자한테는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법적으로 좀 고려가 될 수 있나요? 당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위반은 위반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경제적 어려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게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반 행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과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례의 원칙.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5천만 원 정도 빚이 늘어난 상황이라던가 영업 못하는 동안에도 임대료 나가죠. 정직원 인건비 계속 줘야 하죠. 이런 부담, 또 냉장고에 보관 중인 다른 식자재들까지 상해서 버려야 할 그런 손실 우려, 그리고 6개월 동안 정말 애써서 확보한 단골 손님들 다 떠나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를 들어서 제시해야 합니다. 네,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요?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 예상치가 그냥 하소연이 아니고요. 15일 영업정지라는 처분이 이 사업자에게 얼마나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걸 보여주는 법적인 주장 근거가 되는 겁니다. 판례에서도 이런 경제적 사정이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를 감경 여부 판단할 때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군요. 위반의 경중에 비해서 처벌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이 점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네요. 근데 좀 의외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려고 노력했다. 뭐 일회용품 대신 다용기 썼다. 이런 것도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이게 법적인 문제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뭐 아주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으로 참작될 사유는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은 음식 포장해 갈 수 있게 용기 제공하고 이런 노력들이요. 음식 문화 개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청이 처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때 이 사업자가 평소에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 노력을 해왔구나.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일종의 정상 참작 사유. 네, 그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위반은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 없는 경미한 실수였고 이 실수에 비해 15일 영업정지는 우리 가게의 이런저런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 가혹하다. 즉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점을 법률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들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게 핵심 전략이군요. 혹시 그 영업정지 자체를 좀 피하거나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례 원칙 위반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면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그러니까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는 걸로 처분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 과징금으로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당장 영업이 중단돼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외식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비기한 위반 문제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물론 뭐 가장 좋은 건 사전에 이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거겠지만요. 그래도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렇게 미리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행정 114로 전화 상담해 주세요.